먼저 첫 번째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이 기망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속인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널리 재산상의 거래 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이게 뭐 재산범죄이기 때문에 그 재산 거래를 할 때 있어서 말해야 될 걸 말하지 않거나 아니면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를 속이는 것, 기망이라고 하고, 이게 적극적일 수도 있고 소극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이제 거짓말하는 것도 기망행위가 되지만 내가 말을 해줘야 되는데 말을 해주지 않는 것, 뭐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잘 되면 이렇게 되지만 손실 가능성도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거나, 이게 되게 폭넓은 개념이거든요. 내가 어떤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할 때 만약에 이걸 알았다면, 이런 사실을 고지받았다면 판단을 다르게 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과 달리 이야기를 하거나 고지하지 않으면 기망행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재산상 처분행위가 있는데요. 이 재산상 처분행위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것, 소극적인 것 다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게 많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돈을 빌려준다거나 아니면 투자를 한다거나, 이게 소극적인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회사가 있고 영업사원이 있는데 이 영업사원이 실제로는 10%로 여기 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 회사에는 이거 최대 팔 수 있는 게 마진이 3%다 해서 3%만 이익을 가지게 하고 중간에 7%를 자기가 취득을 한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10%의 이익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밖에 이익을 받지 못한 게 되죠. 7%만큼은 이제 소극적으로 손해를 입은 것. 그래서 내 돈이 직접 나가진 않았지만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을 받지 못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소극적인 처분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거짓말 엄청나게 많이 하고 내가 재산상 처분 행위를 했는데 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뭐 거짓말을 듣긴 했지만 상관없이 내가 처분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사정이 있으면 사기죄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사실 거의 없고요. 이 사기죄에서 가장 문제되는 거는 뭐 사기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기망행위, 인과관계 처분행위 이렇게 세 개 있으면, 기망행위가 인정되면 사실은 인과관계 처분행위는 다 있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실제 사건에서는 다른 요건은 문제가 되지 않고 기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